대선 날 개헌도 누가 한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 개헌 투표 동시에 하자라고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헌재 선거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래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이거죠. 대선 개헌 투표 동시에 하자.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부터 먼저 콕 집어서 원포인트 일단 먼저 합시다. 이번 조기 대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창근 위원님. 사실 개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복귀하면 개헌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사실 그 얘기가 쑥 다시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의장이 콕 집어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안을 딱 들고 나왔어요.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개헌하자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제안한 것은 현행 우리 헌법을 보면은 개헌을 하는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치르는 대선을 앞두고 현재 시점에 개헌을 해야지만 조기 대선 때 당선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최고 적기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저희로서는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개헌은 힘듭니다. 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또 의장이 제안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창근 위원님 말씀은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좀 반가운 소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 의장의 제안이 민주당한테도 그리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반가운 소리일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재명, 우원식과 이달 두 차례 회동을 했다. 개헌 물밑 교섭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 개헌안을 얘기한, 이 개헌을 하자고 얘기한 우원식 의장이랑 이번 달 들어 벌써 두 번이나 만났다. 사실상 둘이 얘기를 좀 오간 상태에서 개헌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한테도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이 반가운 소리라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난 22년도 대선에서도 이미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본인도 개헌하겠다 이렇게 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먼저 제안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에서 변한 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과연 적기가 맞느냐 하는 부분. 왜냐하면 개헌을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다 보면 이 지금 모든 것들이 이 개헌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과연 현재의 국정 안정을 빠르게 수습해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이 개혁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정부의 초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동력을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 이 부분은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미 4년 중임제 의견을 밝혔던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2023년 1월에 이미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2023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인 거죠. 2년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내년에 있을 총선이랑 같이 해서 4년 중임제 이거 개헌 국민투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우원식 의장과 이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거랑 굉장히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만 그때는 총선이랑 같이 이번엔 대선이랑 같이 좀 합시다. 요것만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 관련해선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예. 이미 저작거리에 늘려 있어요. 아, 왜냐하면 새로 보태질 건 없구나. 이미 다 거의 밝히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그때는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당의 입장도 정리돼 있었고 네. 제 입장도 공표돼 있고 그게 변한 바가 없어요. 안 할 수 없죠. 예. 그 저도 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네, 이재명 대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진욱 대변인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데 그 많은 얘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헌 소위 우리 이제 87 체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87 체제의 가장 핵심이 권력 구조 개편하고 또 당시 한 40여 년 전에 만들었던 이 법이 현재의 시대 상황을 다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저출산 고령 사회라든지 또는 우리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개헌이라는 게 뭐 그때그때 쉽게 뭐 법률안 바꾸듯이 매번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바꿀 때 좀 제대로 바꾸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이 불안정한 국정을 바르게 빨리 안정화시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펼쳐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과연 그런 부분들을 뒤로 제쳐두고 아니면은 동시에 두 개가 다 추진이 가능하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들이 갖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입장은 똑같은데 시기상으로 지금이 적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시기상,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이 4년 중임제 국민투표로 같이 선거 때 치르자라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시기만 다르다라는 거, 이 시기만 다르다라는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관련해서 어제 아까 잠깐 저희 일면에 나왔죠. 친명계가 입장을 조금씩 좀 냈더라라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타이밍에서의 개헌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난 반대세, 반대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라. 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고 더 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이 타이밍에서의 개헌 주장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시기상인 거구나라는 얘기랑 사실 이 맥을 같이 하죠. 정청래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현주 최고위원,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인데 파면이 엊그제고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 아니냐. 진성준 의장,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인영 의원, 지금 개헌은 아니다.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 김용민 의원,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대선 치르고 하자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자고 하면 또 힘이 붙겠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5년 임기를 하겠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개헌을 하는 시기에 대통령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은 많다. 그 할 말은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것처럼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권력구조 개편의 원포인트 개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5년 임기에 매몰되다 보니 자꾸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지금은 책임 총리제 그리고 연성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성헌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권력을 통제하는 건데 연성헌법이라는 거는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3분의 2를 찬성하고 그리고 다시 국민 공고를 붙여서 국민투표로 과반이 투표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어 장치죠. 네. 이것을 쉽게 한다면은 헌법 개정이 얼마든지 앞으로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도 조금 바뀐 거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4년 중인제가 아니라 연성헌법 책임 총리제 쪽으로 가자는 얘기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니냐라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포인트가 지금 이현주, 진성준, 김용민 등등 아까 이 정청래 의원도 있었죠. 굉장히 강력하게 나는 반댈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반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준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좋은데 친명이 눈치 없이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속마음을 친명에서 사실상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지 약간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아직은 어떤 경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밖에서 이제 또 특히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석을 해서 본다면 네. 이 개헌을 방패막이 삼아서 지금 비상계엄과 내란에 그동안 동조해왔던 국민의힘이 어떤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타겟책으로 이 개헌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헌은 블랙홀이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회의 논의를 개헌으로 다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12.3 비상계엄도 이 헌법이 잘못돼서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을 안 지킨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법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닌데 마치 이 모든 상황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법이 잘못돼서 마치 그것을 뭐랄까요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논리를 이 개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먼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종식 내란에 대한 종식 이것이 우선 급한 문제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내에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아까 그 중앙일보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중앙일보 3면. 네. 사실 이 기사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부분이 있어요. 정대철 헌정 회장이죠, 지금. 이 정대철 회장이 이재명 대표도 개헌문을 열자는 입장이다. 책임 총리제 연성 헌법 등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통화를 한 건 4월 3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기 직전 날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도 개헌 오케이 추진하자라는 입장이었었다라고 지금 정대철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라는 입장이었다면 정대철 회장과 얘기를 할 때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 소통 오류인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 87 체제라는 현행의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무엇부터 바꿀 것이냐 하는 이런 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기 지금 기사 내용에도 보면 책임 총리제하고 연성헌법으로 바꾸자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4년 중임제 권력구조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을 할 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부로 이제 딱 대선이 57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57일 동안 정당들은 후보들을 선출해야 되는 작업이 1차적인 작업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대선, 이 개헌이라는 건 개헌도 마찬가지로 이거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일단 국회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요. 또 그 공고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그다음에 또 그 국민 투표로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 국민투표법이 2014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있어서 이것도 개헌을 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남아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과연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지금 남아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국민들의 의사도 타진해 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뭐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속도전으로만 또 끌고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이 시기인지,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대선 날까지 이 논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사실 불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좀 달린 게 있다라는 얘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 것이냐도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